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4. 같은 열을 가해도 온도가 달라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와, 바다다. 햇볕도 쨍쨍한데 신나게 놀자. 모래사장이 엄청 뜨겁네. 바닷물도 이렇게 뜨거우면 어쩌지? 얘들아, 바닷물은 시원해. 정말? 한낮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뜨거워요. 이는 같은 양의 태양열을 받아도 모래는 물보다 온도가 더 빨리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 주변의 여러 물질은 같은 양의 열을 받아도 온도가 높아지는 정도가 달라요. 자, 그러면 물과 식용유의 온도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을 해 볼게요. 1분이 경과됐는데 일단 식용유는 51.4 두고 그 다음에 물은 45.7입니다. 2분이 경과됐는데 일단 식용유는 65.1도이고 그 다음에 물은 57도입니다. 3분이 경과됐는데 식용유는 80.6도이고 그 다음에 물은 67.4도입니다. 4분이 경과됐는데 식용유는 95.6도이고 그 다음에 물은 80.1도입니다. 5분이 됐는데 식용유는 104.2도이고 그 다음에 물은 84.4도입니다. 자, 이렇게 실험하는 영상을 봤고요. 표는 1분 간격으로 물의 온도와 식용유의 온도를 표에다가 기록을 한 거고요. 이 표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는데 이 측정한 값을 점으로 찍은 다음에 찍은 점들을 선으로 이어서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자, 그러면 학습지에 있는 열량과 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열량은 우리 예전에 배웠었죠? 온도가 다른 물체가 있을 때,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가 있을 때,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하는데, 그 이동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의 양. 자, 그래서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칼로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 킬로라고 하는 거는 1000을 의미하니까 1킬로칼로리는 1000칼로리랑 같은 값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열의 양인데 열은 에너지잖아요. 열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인 줄을 단위로 사용하기도 해요. 자, 두 번째로 비열이라고 하는 건데요. 비열은 한마디로 이제 견줄 비의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의 양을 견준다, 비교한다, 그런 의미가 비열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열량인데 그때 질량이 1kg이니까 질량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리고 온도 변화가 1도시니까 온도 변화를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 나오겠죠. 이거를 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비열의 단위는 열량의 단위가 킬로칼로리고 나누기니까 퍼 쓰고요. 질량 단위인 킬로그램, 온도 단위인 도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이렇게 단위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단위가 더 작아질 때, 그러니까 수치 값이 작아질 때에는 열량 단위로 칼로리 퍼 질량은 그램 도시 이런 식으로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실험하고 비교해서 비열을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실험에서 같은 질량의 물과 식용유에다가 같은 열량을 가했잖아요. 그쵸? 지금 같은 질량의 물과 식용유에 같은 열량을
가했잖아요. 그랬을 때 물보다 식용유가 온도가 더 빨리 높아졌죠. 자, 식용유를 생각해 본다면요. 자, 그러면 이제 식용유의 경우에는 물에 비해서 지금 비열 공식에서 분모가 크니까 비열 값이 더 작게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비열을 계산해 보면 물보다 식용유가 비열이 더 작아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식용유와 물의 경우에 같은 온도를 변화를 시킬 거예요. 근데 아까 식용유와 물은 질량이 같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식용유가 비열이 더 작았거든요. 그러면 식용유는 물하고 같은 질량인데 같은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의 양, 열량이 비열이 작으니까 더 작은 열의 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열이라고 하는 그 값을 비교를 해보면 이 식용유와 물과 같이 어떤 물질 1kg에 온도를 1도씩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 같은 질량이고 같은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 더 작다는 것을 비열값이 더 작은 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열값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봤다시피 이 비열은 물질마다 비열값이 다르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질량과 열량이 같을 때 어떻게 써요? 이 분모가 작겠죠. 온도 변화가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물 같은 경우는 비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비열이 큰 물 같은 경우는 식용유와 질량이 같고 또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더 적죠. 온도를 변화시키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온도를 이렇게 올리기가 혹은 온도를 내리기가 온도를 이렇게 변화시키기가 더 어렵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식에서 기호들이 나오는데 이 각 물리량의 기호를 알아볼게요. 자, 비열은 영어로 specific heat capacity거든요. 특정 열 용량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용량 C, 그쵸, 열의 용량 그 C를 기호로 사용하고요. 소문자 C고요. 그 다음에 열량은 quantity of heat, 열의 양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양이니까 Q, 대문자를 기호로 쓰고 있고요. 온도의 변화는 영어로 하면 change of temperature, 그러니까 온도의 T, 소문자 T를 기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비열의 식을 알았으니까 물과 식용유의 비열을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정말 이제 물이 비열이 크고 식용유가 비열이 작은지 계산을 통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지금 둘 다 0.5kcal의 같은 열량을 줬고요. 둘 다 질량이 100g씩인데요. 시간이 1분 경과했을 때 아까 봤던 실험처럼 물은 5도씨만 올랐고 식용유는 12.5도씨나 온도가 더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물과 식용유의 비열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물의 비열은 자, 비열 공식에 넣어주면 되죠. 열량 0.5kcal 나누기 질량은 kg이 단위니까 100g은 0.1kg이죠. 1000 나누면 그래서 0.1kg 곱하기 온도의 변화 5도씨 해서 계산해주면 1kcal/kg 도시가 물의 비열이에요. 자, 반면에 식용유의 비열을 계산해보면요. 자, 열량은 0.5kcal이고요. 식용유의 질량도 0.1kg이죠. 곱하기 그 다음에 식용유의 온도 변화가 12.5도씨예요. 이걸 계산을 해주게 되면 0.4kcal/kg 도시예요. 자, 계산을 해보니까 물이 식용유보다 비열이 큰 것을 실제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그 프린트 세 번째에 시간과 온도 변화 그래프에서 비열의 B를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물체 AB에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을 했어요. 그 얘기는 AB에 가한 열량이 같다는 거죠. 자, 그때 AB의 질량이 같을 때 비열이 더 큰 게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선 비열 공식은 열량 나누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였잖아요. 그런데 AB에 가한 열량은 같은 값이었어요. 그리고 AB의 질량이 같을 때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랬을 때 지금 같은 시간 5분 가열했을 때 온도 변화를 비교를 해보면 A가 B보다 이 온도 변화가 더 작죠. 그러니까 A를 생각해 볼게요. A가 B보다 온도 변화가 더 작죠. 그러면 분모가 작으니까 결국 A의 비열이 B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 B 중에서 비열이 큰 것은 A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앞에서도 배웠잖아요. 비열이 클수록 이 온도 변화, 이 기울기, 온도 변화가 작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걸 보고도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A, B의 질량이 같을 때 A, B의 비열의 B를 묻고 있는 건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A, B는 열량과 질량이 같아요. 그래서 비열은 온도 변화의 반비례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때 온도 변화가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비열의 B는 이 기울기의 B에 반비례한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도 변화의 B인 기울기의 B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자, 기울기의 B, A 대 B를 해보면요. 이 A 그래프의 기울기는 X값분의 Y값이잖아요. 그러면 5분의 5이니까 5분의 5고요. 그 다음에 B 그래프의 기울기는 5분의 10이죠. 그럼 B는 5를 날려버리면 계산했을 때 1대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비열의 B를 구해볼게요. 비열의 B, A 대 B는 비열의 B는 이 기울기, 온도 변화에 비해 반비례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대2를 반비례 시키면 돼요. 자, 1을 반비례하면 여기 1분의 1 대 그 다음에 2가 반비례니까 분모에 들어가죠.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기 위해서 최소 공배수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비열의 B가 2대 1 이렇게 계산되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비열의 B까지 계산을 해 봤어요. 그림에 여러가지 물질의 비열이 나와 있고요. 지금 보면 물은 비열이 아까 계산했죠? 1 kcal per kg 도시였고요. 식용유도 계산해 봤잖아요. 0.4 kcal per kg 도시예요. 알루미늄은 0.21, 모래는 0.19, 철은 0.11 kcal per kg 도시인데 이렇게 비열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런 물질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물질에 같은 양의 열을 이 같은 질량의 물질에 가열을 했을 때 비열이 가장 큰 게 물이죠. 이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물은 이렇게 비열을 비교해보면 물질 중에서도 물은 비열이 매우 커요. 같은 질량의 물질이 있는데 같은 양의 열을 가했을 때 물은 이 중에서 비열이 가장 크죠. 그래서 물은 온도가 올라가는 정도가 가장 작고요. 또 같은 질량인데 같은 양의 열을 빼앗았을 때 온도가 내려가는데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는 정도도 작아요. 그렇게 비열이 큰 이런 물 같은 물질은 온도가 변화하는 정도가 작은 거예요. 이게 물의 특징인데 물의 이러한 성질이 기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그 기후를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요. 자, 해안 지역과 사막 지역이 있는데 해안 지역은 물이 많잖아요. 사막 지역은 물이 적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은 비열이 크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해안 지역과 사막 지역의 기후가 달라져 버려요. 자, 우선 해안 지역은 어떠냐면 해안 지역은 물이 많죠. 그러면 같은 양의 이 사막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양의 태양열을 받았을 때 물이 많은데 물이 비열이 커요. 그러면 온도 변화가 작겠죠. 그래서 해안 지역은 낮이랑 밤이랑 기온차가 작아요. 그걸 일교차라 그러죠. 그쵸? 그러니까 일교차, 이게 일이 하루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의 차이를 일교차라고 하는데 그 해안 지역은 그 일교차가 작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사막 지역은 물이 적어요. 게다가 이제 대신 이 모래가 많죠. 모래는 물보다 비열이 작잖아요. 자, 그러니까 같은 양의 태양열을 받았을 때 비열이 큰 물은 적은데 비열이 작은 모래가 많으니까 온도 변화가 커버리겠죠. 그래서 사막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거예요. 일교차가 사막 지역이 큰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비열이라고 하는 것이 기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